예, 오늘은 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이죠. 월간이 준비된 날입니다. 오늘은 노무현 정부의 수석을 지내시고 국회 사무총장 지내신 유인태 전 총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들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총장님. 예. 개인적으로 제일 좀 기억에 남는 분은 누구십니까? 글쎄, 뭐 안 만나본 사람이야 별로 기억이 안 남고 제가 만나본 사람이야 뭐 몇 분 되나요? 아니, 근데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후보자 시절에 이렇게까지 배우자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은 과거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처음이죠. 예. 참 여러모로 특이한 대선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뭐 특이한 건 김건희 씨가 좀 특이한 분이고 뭐 그 연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그 많은 혐의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 김혜경 씨 거는 그 요번에 그 직원이 예. 이제 그렇게 이제 폭로를 하고 나서 보니 국민들 그 감정은 훨씬 더 이게 더 악재 같아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억울한 대목은 있다고 봐요. 어떤 부분이요? 지금 이 지사 이제 공관이 있잖아요. 예. 그럼 뭐 물론 이거는 법으로 돼 있지만은 뭐 청와대가 이제 관저가 있고 뭐 의장 공관, 총리 공관 뭐 이런 데 가서 좀 밥도 많이 먹어보고 하잖아요. 그 다 집사로 공무원들이 전부 일을 보고 있잖아요. 공관장이라고도 있고 다 그 뭐 경비 청소 말고도 그 사실은 그 이제 까다가 안 한다고요 다. 그런데 의장 공관이고 뭐 무슨 의장 부인이 뭐 딱딱 그 일이 정해진 사람이 아니어도 그냥 공무원들이 와서 그럼 청소도 하고 막 밥도 나르고 다 그래요? 그게 돼 있죠. 제도적으로 돼 있고 경비도 그렇죠. 쓰고 제도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된 사람이 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이제 이 지금 지자체장 같은 경우 제가 지자체장 뭐 들한테 물어봤어요. 딴 데네. 그랬더니 아니 지사 부인이 저기 뭐 시장에 장 보러 가는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아마 기사가 나올 거예요. 예? 잠깐만요. 지사 부인이 제가 지사 부인님들을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지사 부인들은 장 보러 안 가세요? 다 그 집사 비슷한 사람이 공관에 대개 있다 이게 다라고는 얘기하면 또 제가 또 허위사실 아닌 사람이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공관에 그 일을 하도록 고용된 분이 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게 대개 공무원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막 총무부에서 와서 하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 대부분이 공무원들을 그렇게 그 공관 관리 뭐 비슷하게 보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관행이죠. 이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카드 있잖아요. 업무 추진 카드 그것도 우리가 이걸 계기로 해서 좀 제도를 정비해서 가령 저도 뭐 이 업무 추진 카드 가지고 좀 써봤습니다만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밥 산 거 너 한 자리 했으니까 사라고 그러는데 그게 업무 추진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서는 뭐 집에서 먹을 식사를 사거나 이렇게는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건 이제 집에 뭐 누굴 불러서 대부분 누구 불러서 이렇게 밥 먹을 때 그건 지금 아직 더 밝혀져 봐야 될 일인데 이를테면 지금 일반적인 관행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 대개 업무 추진 카드를 쓰는 데 있어서 그 공사의 구분이 애매한 대목이 많아서 자 그럼 정리를 좀 하자면 그게 옳다 맞다 법적으로 옳다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지자체장들이 많이 그러하다는 것까지는 지금 취재를 하셨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관사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들의 경우 이제 대개 그 공무원
신분을 줘 가지고 그 집사 이렇게 역할을 맡긴다 이거죠, 공간에. 근데 이런 그게 이제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는 글쎄, 그러니까 그건 아시잖아요. 정비를 해야 될 문제다. 음. 이게 이걸 계기로 아. 어떻게 할 건지. 알겠습니다. 정비를 그리고 해야 업무 추진 카드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래서 어제 인제 김혜경 씨가 예.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잘못했고 반성하고 그 A 씨는 피해자고 법적 책임지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금으로서는 뭐 잘했죠. 그렇게 사과는 잘했고. 그 직접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꽤 엇갈렸다고 합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제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 모양이에요. 예. 결국은 직접 사과를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워낙 저도 한번 저 총장 되자마자 그놈의 특활비를 맨 도둑질해 먹는 돈처럼 해가지고 싹 없애라고 한 경을 친 일이 있는데. 특활비로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난리가 청와대 나서 특활비. 거의 다 없애다시피 국회 했는데. 특활비도 그렇고. 예. 하여튼 그런 한번 이런 걸 계기로 좀 그런 제도를 고치고 개선하고 하는 계기로 저는 삼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행이 어쨌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억울한 측면에 나만 그랬냐 이거지. 다들 이렇게 해왔을 건데 뭐 이런 누가 어디 공무원이 말이죠. 예. 그 장관 뭐 업무 추진비 쓴 거를 밑에 알아가지고 저런 식으로 폭로하면 어디다 쓰고 어디다 썼다. 이게 무슨 업무 추진하고 관계 있냐. 하면 이래 놓으면 그거 국민들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업무 추진비도 다 없애라고 할지도 몰라요. 근데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정비될 필요는 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좀 정리돼서 되고 안 되고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 예. 거. 관행 잘못된 관행 바로 잡자는 말씀을 결국 하고 싶으신 거고요. 예. 다만 또 공무원 그 자신이 쓴 것과 예. 가족이 쓴 건 또 좀 달라요. 가족에 대한 또 경호가 의전이 들어간 건 또 다른 문제가 차원이라. 국정감사 때 어디 공기업 사장은 뭐 자기 애인 비슷한 여자가 뭐 설해마을에서 뭐 빵집에서 맨 빵 싼데 카드 썼다는 거 나왔는데도 나왔었죠. 아무 뒤탈 없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다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죠. 거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관행이라고 해서 글쎄 맞는 게 그러니까 아니죠. 이걸 좀 이럴 때 좀 경각심을 갖고 공직자들이 그 개선하는 제도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옹호하는 듯이 지금 비출까 봐 제가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설사 유 총장님 말씀대로 관행이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관행이고 거죠. 예, 뭐 그러니까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관행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실이 불거진 게 12일 전입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끌어오는 과정들은 어떻게 대응 과정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전 처음에 제 느낌엔 그래요. 처음에는 굉장히 억울하다. 본인들은 뭐 다들 그러는데 그러고 오니까 그 아마 거기서 그렇게 이러는 건가 보다. 여기 지사 처음 돼봤잖아요. 그 처음 됐는데 그러고 그 공관에 딱 들어가니까 그 있던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이건 공관 일할 사람은 이래 뽑으셔. 이제 어공으로 어쩌다 공무원으로 별정직으로 뽑으시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가 보다 하고 한 게 이렇게 이제 탈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처음에는 우선 맨 처음 감정은 이게 굉장히 억울하다. 내가 뭐 그렇게 뭐 잘못한 게 있냐. 근데 뭐 보니까 이게 이렇게 여론이 뭐 이렇게 아주 악화되고 하니까 이건 뭐 암만 관행이었고 하더라도 이건 사고 안 하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조금 더 빨랐어야 된다고 보세요. 뭐 이 정도면 그냥 타이밍은 괜찮았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기자회견이 어제 큰 화제였고 예. 또 하나가 윤석열 후보의 중앙일보 인터뷰였는데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하겠냐라고 질문을 하자 당연히 한다. 죄가 있으면 상응한 책임 져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한 것을 놓고 진영마다 해석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일부에 출연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원론적인 얘기 아니냐. 죄 있으면은 책임지라는 얘기가 뭐가 문제냐 이거고 청와대나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정치 보복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실언했다고 느낄 거예요. 뜨거라 했을 거예요.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실언이라고 아마 국민의힘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옹호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실언이라고 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니 이유는 지금 뭐 아니 저 암만 나중에 된 다음에 그럴 속내가 그럴지라도 아이 그건 무슨 우린 정치보복 같은 거 없다. 아 이렇게 해야 표가 되는 거지. 지금 표 떨어지는 소리를 한 거 아닙니까? 아 윤석열 후보 표 떨어지는 소리 한 거예요. 그 표 떨어지는 소리를 한 거죠. 뭐 정치보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고. 아니 그러니까 뉘앙스가 그런 식으로 느꼈고 그것도 그 기사를 보니까 예. 뭐 이렇게 뭐 스케치 비슷한 거 한 거 보니까 원고 없이 아주 당당하게 하다가 특히 사회 문제를 할 때는 아주 목소리도 높아지고 지금 이 얘기할 때 그 기사에 그 밑에 예, 예. 그게 있더라고요. 스케치. 그러니까 그냥 역시 또 옛날에 뭐 전두환이 정치인 잘했다 소리처럼 이번에도 그 비슷한 실언이라고 봐야죠. 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면 표 떨어진 지금 선거 얼마 앞두고 표 떨어지는 소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한테는 정치 초짜의 말실수. 말실수. 근데 오히려 그리고 무슨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 네.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는데 그럼 자기가 거기 총장에 그리 요직에 있었으면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서 많은 죄를 졌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다. 어제 그렇게 답변했는데 검찰을 이용해서 많은 죄를 졌다면 그 검찰이 그럼 윤석열 후보 아니냐. 스스로 죄 지었다니. 그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지 제가 모르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하여튼 그러니까 저긴 원고 없이 시원시원하게 얘기했다고 그 밑에 뭐 인터뷰 스케치를 썼던데 예. 원고 없이 하면 언제고 저렇게 실언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 초짜의 한계죠. 뭐. 그렇게 보세요. 예.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도 어제 입장이 나오고 민주당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분위기를 제가 쭉 보니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에 뭐 이렇게 그분들 표현으로 이제 당했던 것들 떠올리면서 지지자들은 오히려 결집하고 더 응원하게 될 거라 나쁠 거 없는 발언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국민의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하고 나니까 그 전부 잘 보이려고 후보한테 어거지로 김재원 최고위원도 아마 속으로 아이고 이거 또 실언했구나. 그렇지만 지금은 뭐 이렇게 그게 뭐 잘못됐냐 뭐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나와서 우리 후보가 실수했다고 할 수 있나요? 청와대가 사실 이번 선거 국면에서 굉장히 말 하나하나 조심하고 있는데 어제 이거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현했어요.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만큼은 모른 척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보신 걸까요? 아니 뭐 기분 되게 나빴겠죠. 근데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죄 지은 게 없으시면은 이게 기분 나쁠 것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검찰을 이용해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알겠습니다. 이게 지지율에까지 영향 줄 거라고 보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나 요새 지지율은 도대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잘 안 보세요? 아니 뭐 보기야 보지만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아니 김건희 기자회견 후에 아무 영향을 안 받은 것 같은 거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그 기자회견이 상당히 표 떨어지는 기자회견이었는데 안 떨어지니. 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니. 그렇잖아요. 그날 뭐 무슨 다들 보시다시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예측 못하겠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발언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설 만큼 지금 승부가 박빙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단일화 얘기인 건데요. 사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더 확 올라가거나 아니면 양강 후보 중에 한 후보가 월등히 높으면 단일화 얘기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세 사람 모두 단일화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도다 보니까 자꾸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까 김재원 최고한테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린 것처럼 우리 유 총장께도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에 단일화라는 게 있겠습니까? 저는 있을 확률이 높다고 봐요. 누구와 누구의 단일화입니까? 그거는 뭐 윤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확률이 아무래도 좀 높다고 봐야죠. 윤안 단일화가 높다고 보세요. 그게 상식 아니겠어요, 그러고.
그동안은. 근데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 또 얘기 쭉 들어보면 오늘 두 분이 같이 나오셨으니까 자꾸 제가 이제 비교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들어보면은 누군가가 이게 여론조사하기엔 시간도 굉장히 짧고 뭐 누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할 상황도 아니고 뭐 이러 좀 어렵게 보시더라고요. 반반 보시더라고요. 글쎄, 그러니까 뭐 저쪽 여기서는 안철수 후보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무슨 여론조사 옛날 노무현 네. 정몽준 때처럼 네. 뭐 이거라면은 아마 수용할 텐데 지금 그냥 너 뭐 단판. 이렇게 뭐 단판으로 하자. 그러니까 너 뭐 줄 테니까 뭐 어쩌고 그 속값 뭐 많이 쳐줄 테니까 뭐 이제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는 안철수 후보도 이렇게 별로 응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또 물러나면 또 철수다 이렇게 그리고 안 한다고 저렇게까지 그 공언을 해놨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단판이냐 예. 여론조사냐 예. 저쪽은 여론조사할 생각은 뭐 거의 없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여론조사할 생각은 왜 없는 걸까요? 좀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차이가 저렇게 나는데 무슨 뭐 근데 뭐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을 때 그 더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오는 조사도 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이 붙였을 때 그렇게 붙였을 윤이보다 때 가상 대결 때 그런 것도 덜어 있었죠. 그러니까 약간의 리스크도 있잖아요. 또 윤 후보는 보다는 저기는 훨씬 여러 가지 좀 뭐 도덕성이나 뭐 모든 면에서 훨씬 나으니까 이거 이러다 잘못하다 여론조사 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지금 계속 단판 얘기하는 거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뭐 저렇게 차이 나는데 네. 뭘 저 여론조사를 꺼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영을 떠나서 예. 제가 객관적으로 원로에게 객관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윤안 단일화가 성사가 되려면 그러니까 단판으로 성사가 되려면 뭐까지 내놓으면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거야 모르죠.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그 하도 뭐 이준석 대표가 속값 해서 그 속값 좀 더 쳐준다고 하기엔 자존심도 있고 예. 이제 그런 틈에 아마 제가 좀 듣기로는 네. 뭐 민주당 쪽의 사람들 또는 민주당이 꼭 아닌 뭐 이렇게 그 안철수 후보한테 이렇게 얘기 좀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몸값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네, 이 네. 국면에서. 그렇죠. 네가 정치 시작할 때 새정치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그 새정치가 3대 불가사의 아닙니까? 안철수의 새정치 뭔지 아는 사람이 없잖아 아직도. 예? 왜 그러세요? 아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다 그러잖아요. 뭔지 모르겠다 실체를.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치 교체를 해라. 정권 교체보다. 예? 정치 교체는 그동안에 국회의원들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한 50%씩 바뀌어요. 네네. 암만 인물 바뀌고 또 그때 다 서로 표 얻으려고 참신하고 뭐 흠 없는 사람만 데려와도 4년 지나면 다 그냥 때가 묻어가지고 전부 썩을 놈들이 돼버리잖아요. 거기만 가면 여의도만 가면. 예. 그러니까 예. 이 제도를 바꿔서 이 좀 국회가 합의 민주주의 서로 협치를 하지 않고는 모든 게 돌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육공화국 들어서 그랬던 때가 딱 2년간 있었어요. 예. 88년, 89년 13대 국회에. 그때 국회의원들 인기 무지하게 좋았어요. 예. 뭐 나가면 좀 사진 찍자 그러고 악수하자고 유권자들이 달려들고 그 왜 노무현이 청문회 스타로 뜨고 하던 그렇죠. 그 무렵이란 말이죠. 그게 그때 여소야대에서 그 모든 걸 국회에서 합의해가지고 전국을 풀어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제도를 바꾸고 네. 바뀌어서 그 국회가 제대로 좀 기능을 할 때 그다음에 분권형 뭐 국회와 대통령 권력을 좀 권한을 나누는 뭐 이런 이게 이제 정치 교체란 말이죠. 네. 그거는 사실 지난 대선 때도 김종인 그 위원장도 후보로 좀 잠깐 하다가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고 하고 뭐 손학규 후보 이 사람들이 전부 7공화국 얘기하면서 네. 이 정치 교체를 하자고 했는데 네. 지금 그럴 힘이 전 안철수 후보한테 있다고 봐요. 저 좀 정리하자면 네. 그러면은 내각제 개헌 같은 거. 그건 꼭 내각제는 까진 지금 아니고. 하자고 그래봐요. 우리 국민들이 수용을 안 해요. 이 국회 없어졌으면 좋은데다가
거기서 아니, 뭐 좀 구체적으로 그럼 안철수 후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선 선거제도를 바꾸고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제도 그러면 그걸 약속하는 사람과 단일화하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가라? 들어서 정치 교체를 하자. 그럼 정치 교체라는 명분으로 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권 교체 몇 번 예. 됐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어요, 그야말로. 우리 지금 7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총장님, 육공화국 들어서. 그 정치 교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재명, 안철수가 손잡을 가능성 있습니까? 저는 한대면 이제 그 명분이죠. 명분이. 아까 저쪽은 정권 교체의 명분이고 네. 여긴 정치 교체의 명분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그 불가사의 했던 그 사정치의 그러고 명분이 훨씬 더 있는 거죠.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그러니까 저쪽보다는 좀 낫다고 봐요. 좀 예. 낫지만 있다. 예. 살아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님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